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인 여러분, 울산 남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언제 들어도 설레고 또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조문입니다만 요즘 전국 상황과 국회 상황에 비춰보면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국회를 하라고 요구하는 국민들이 빗발치는 여망을 저버린 거대 여당과 청와대가 합작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마치 개나 돼지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으며 법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권자들은 이 법치주의를 법에 의한 지배로 생각하지 않고 법을 이용한 지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사악한 형태의 인치주의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법치주의를 하는 양 가면을 쓰고 윗선적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국민들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역사 앞에 두렵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문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문바들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의 한마디에 국가 시스템이 통째로 바뀌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불법과 부정의, 합법을 그리고 정의를 가장하고 둔갑했습니다. 폭주하는 반민주 독재 파쇼 정권에 반대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던 모든 세력들이 적폐의 대상이 되고 괴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건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작 사건의 피해 당사자입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야당 국회의원 시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그 친구가 무소속 후보로 나왔을 때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30년 지기 친구인 송철호 후보의 당선이 나의 소원이라고 대통령이 본인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와대가 진두지휘했던 불법 선거 개입으로 저는 서슬퍼런 정치 공작의 폐해를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오늘 무제한 토론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토론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주위의 제안을 받고서 처음에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픈 과거를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것이 저희 개인적인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들이 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직접 공작수사, 하명수사, 권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현장의 불법적 행태들에 대해서 다시는 되풀이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생한 체험과 고통을 바탕으로 권력에 의해 좌우되는 공수처의 페달이 어떤 것인지를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피해자가 절절하게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수사해달라고 했으나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오리무정입니다.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
꼬리 자르기만 하고 기소한 것 아니냐는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권력형 비리 중에 속 시원하게 하나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밝혀지지 않은 숨겨진 것을 가리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그래서 뭐라 그래도 권력자를 위한 비리 은폐처가 될 것이고 권력 옹호처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비리에 연루되었기에 야당이 가지고 있는 비토권 없었습니까? 그 야당 비토권 우리가 달라고 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비토권 달라고 그랬습니까? 여당 스스로 비토권을 준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법 여당이 단독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단 1조 1항도 야당은 거둔 것 없습니다. 본인들 손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깔아놓은 겁니까? 얼마나 많은 비리에 연루되었기에 자신들이 만든 여당의 비토권을 빼앗아 버렸습니까? 공수처는 입법, 사법, 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에 안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국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가치 판단의 기준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에 속하지 않는 기관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 근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삼권 분립이 만들어졌느냐? 입법, 사법, 행정이 아닌 별도의 제3의 기관이 만들어지면 민주주의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통제도 받지 않고 국회의 통제도 받지 않습니다. 행정청 어디로부터 통제받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입법, 사법, 행정에 속해 있지 않은 일부 위원회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찰기구가 아닙니다. 불이익을 주는 기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독임제 행정청이 아닙니다. 행정위원회입니다. 합의제 행정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는 독임제 행정청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마음먹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독단적 공수처,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어놨습니다. 국회 감시도 받지 않습니다. 설립 자체가 위헌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내용을 보십시오. 이게 원래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단속한다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십시오. 온갖 범죄 다 들어있습니다. 걸리지 않을 수 없는 모든 그물망을 촘촘하게 다 쳐놨습니다. 직권남용 들어있습니다. 직무유기 들어있습니다. 공무상 비밀누설, 정치자금법 위반도 들어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선거 캠페인 하실 때 이게 나라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전국 방방곡곡에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붙었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라고 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느 거 하나 실천된 거 있습니까? 기회가 평등하다고요? 과정이 공정하다고요? 결과가 정의롭다고요?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말 중에 이루어진 것 하나라도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왜 민주당 의원들 말씀을 못 믿겠다고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입니다. 패스트트랙 강행할 당시의 원내대표였죠. 공수처장도 사실상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그런데도 황교안 대표는 대한민국판 괴슈타포 애국 우파 말살기구라고 전 국민을 공포에 빠뜨릴 것이라는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 여야 합의가 있어야만 임명할 수 있습니까? 이제 다 거짓말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다 하신 거죠. 위성정당 안 만든다고 해놓고 만드신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다음 김종민 최고위원이시죠? 오늘 말씀 많이 하셨던데. 이제는 한번 들어보시죠. 직접 말씀하신 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후보 추천위원회 7명 중에서 6명이 동의, 그것은 야당이 동의를 안 하면 공수처장 임명이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야당 걱정은 기우일다고 생각한다. 본인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서는 다른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볼까요? 우리 박범계 의원님 말씀인데요. 문재인 대통령께 공수처를 지지하는 국민들께서는 참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7월 15일 출범 예정일에 미래통합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찬성해주지 않으면 결코 출범할 수 없다. 7명 중에 통합당이 2명을 가져가는데 이 2분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후보 선출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 볼까요? 바로 그런 제도가 공수처 제도인데 권력의 하수인이라느니 제왕적 대통령에게 힘을 주는 제도라고 오해를 한다. 절대 권력 하수인이 아니고 야당이 완전히 통제 가능한 공수처 제도다. 박주민 의원님 말씀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시다시피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과는 달리 국회에서 세운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해서 임명되는 과정을 거친다. 7명 중에 2명이 야당이 추천한 위원이고 그런데 6명이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에게 절대적 비토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임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발언에. 박주민 의원 발언은 또 있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2명의 추천위원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어떻게 공수처장이 야당을 탄압하는 도가 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그리고 비교섭, 무소속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는 제가 거듭 말씀드린다만 국회 위상과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권력에 예속화되어 끌려다니면서 후세들 보기에 부끄러운 모습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가 우리를 쳐다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회의 의사활동은 속기록을 통해 남아 있습니다. 그 속기록을 내 후세들이 봤을 때, 내 자식들이 봤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은 엄마다, 내가 부끄럽지 않은 아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도 협조할 거 협조할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소수 야당인데 협조하지 않을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최소한의 예우와 야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호혜의 정신은 있어야 되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절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공수처 절대 발족해서는 안 되는 기구인 것은 저는 현장에서 똑똑히 체험한 목격자이며 증인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기왕에 이미 법이 만들어져 있으니 여야 합의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물, 그 정도 같으면 여당도 야당도 수용할 수 있겠다는 인물로 찾아서 세우십시다. 그리고 이 개혁하고자 하는 공수처법을 포기하십시오.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의 모습이고 민주당을 위해서 저는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를 선포합니다.